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했는데요.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정상회담, 만찬 일정 등을 소화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을 했고요. 2달도 안 됐는데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빠른 방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정상회담 이후에 답방 형태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되어서 시작되었다. 완성을 하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우리 그 외교 정책에서 발목을 잡았던 지난해 그런 한국의 외교 정책에서 나름대로 한국의 외교가 정상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의의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들이 서로 허심탄회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민간 교류 그리고 안보 경제 문제에도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50분 정도에 이제 서울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찾은 곳이 국립현충원입니다. 현재 일본 총리의 현충원 참배 12년 만이라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을 찾았다는 것은 한국이 이전에 했던 선열들의 여러 가지 땀과 희생에 의해서 한국이 건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국립현충원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정상이, 일본의 정상이 한국의 이전의 역할과 한국의 여러 가지 희생과 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국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참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양국이 서로 같은 의미로 앞으로 잘 지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가장 상징적인 것이죠.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와서 이전에 한국이 이룩했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해서 헌화와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 양국이 서로 좋은 이웃으로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부도 셔틀 외교라는 용어를 쓰고요. 일본 네. 측도 셔틀 외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셔틀 외교라는 개념이 양 정상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서로 왕래가 잦은 그런 시스템인지 어떤 개념입니까? 그리고 셔틀 외교라는 것은 우리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일본과 함께 만든 것이죠. 셔틀 외교라는 것은 항상 양국 정상이 포멀한 형태로 그리고 의제를 정해서 그 의제에 다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그때 실무적인 문제 아젠다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셔틀 외교를 진행하게 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두 정상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가장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대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빨리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 정부에서는 이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의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전후에 있어서는 일본도 전후 일본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일본이 탄생을 했고 예. 전후 일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식민 시대의 제국주의 시대를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구조에 의해서 군사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일본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국제공헌을 해서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은 그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여러 가지 발전을 해서 이제는 G8에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발전한 국가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역사와 전통을 일본도 이제는 교묘하게 수용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이웃이 되겠다라는 것을 뭐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기시다 총리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방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된 거를 가장 그 큰 이번에 정상끼리 만나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조금 있다가 공식 환영 행사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어지게 되는데 정상회담이 소인수 회담하고 또 확대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 할 것이다. 공동 성명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점은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출국 직전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겠다. 한일 대화 흐름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언급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일단 한국과 대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화 자체를 거부를 했잖아요. 예. 일본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고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솔직한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솔직한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제 정세에서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타이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에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특히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외교의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일 양국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보다도 같이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안보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한일 양국이 헤쳐나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린 시프트를 해야 되죠. 그린 시프트는 탈탄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일 양국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하나는 국제 정치, 하나는 한일 양국이 서로 먹거리라는 두 주제 속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예.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두 언급에서 그렇게 많은 함의가 들어 네. 있다고 판단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안보도 있고요. 경제 분야 등등 다양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1박 2일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한 뭐 만찬을 포함하더라도 네. 한 5시간, 6시간 되겠죠. 근데 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서로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예.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호응도 잘 안 하고 앞으로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야기를 뭐 시간은 장시간 이야기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짧은 의미의 실무 방안이지만은 이것은 셔틀 외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상대방의 신뢰를 하고 거기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더욱더 협의를 해 나가자. 네, 이런 방향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저는 생각할 때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우호를 이제 정진시키는 출발점이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월 16,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잖아요. 50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문제는 이제 3월 달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기시다 총리의 의지대로 빨리 한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의지가 그 3월달에 두 정상이 맺은 신뢰에서 파생된 그런 행동일까요? 저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답방이 시작된 거 네. 아니에요? 네.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가지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지만은 일본 내에서는 확실하게 안도감과 한국에 대한 안도감, 한일 관계 개선을 해도 되겠다라는 안도감과 신뢰를 가지는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제는 답방을 해서 이거를 자기가 정착을 시키는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도 사실은 그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졌고 예. 한국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고 이거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빨리 와서 이 문제를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가 사실은 일본 내에서 어려운 정치 상황에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4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4대 1로 자민당이 이겼긴 하지만은 그 무당파청의 예. 동향을 보면 자민당의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아베 파벌이 기시다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칫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로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예. 오게 된 것은 그것을 보면 네. 그런 이제 국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예.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다가올 G7 회의라든지 아니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신뢰가 중요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주목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이제 사죄에 발언을 하느냐 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의 방점을 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한국에서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방점이 있을 수 있죠. 예. 일본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북한 핵 문제 아니에요. 네. 이게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중 전략 시대에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예. 서로 협력할 부분.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가 뭐 관계 개선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말씀해 주신 의제 중에 일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그 반성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 사과 또 강제징용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과와 반성의 그 표현까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정도의 표현만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반성과 사과를 기대하는 게 과한 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과한 것이 아니죠. 예. 왜 과한 것이 아니냐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한다, 역사를 직시한다는 것하고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을 서로 바게닝을 한 거예요. 예. 서로 인정을 하면서 이 한일 관계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과거사의 역사를 직시하는 행동을 보여주든지 예. 일본이 행동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재확인을 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과하지도 않고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대체적으로 예. 우리의
그 인식 수준에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일본에서 보면 몇 번을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아베 수상 이후에 사죄의 짐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일본 내의 국민적 컨센서스예요. 예.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과거의 짐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죄와 반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일본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저번에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담화와 연설을 개성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때는 하지 않았다는 용어는 거죠. 없었다. 용어는 없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에 좀 더 우리 한국이 원하는 형태로 좀 더 재확인 발언을 한다면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그걸 개성을 어떤 부분을 개성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국민들은.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들어간 내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본은 대체적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개선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어느 정도 부분에서 할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주목받는 부분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의 여부입니다. 과연 일본이 한국의 검증단이 안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직접 방문단을 양자 검증,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연합뉴스에 나왔죠. 양자 검증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국 정부는 이야기했다는데 한국 정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직접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입장은 그런데 그게 실현되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IAEA라는 국제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국제기관이 검증한 것을 한국이 검증을 한들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수준이 한국의 수준이 더 높거나 아주 월등하지 않는 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느냐의 문제죠. 이것은 국민들이 IAEA라는 게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더 한 번 더 가서 더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좀 더 투명한 절차, 그다음에 데이터의 그 공유 이런 것들은 한국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IAEA가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와 그런 데이터의 공유를 함께 할 수 있으면 과학적 근거로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과학의 문제인데 사실은 과학적인 검증의 데이터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감정의 문제하고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과학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번에 만약에 그 처리수 문제, 오염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6월달 되면 그걸 방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양해 받을 것은 양해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실무진이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원칙은 정확하게 밝히자 이런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어쨌든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인해서 또 두 번째 만남도 2달 안에 또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빠르게 관계는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거기서 공동 성명까지 나올까? 왜냐 하면 보통 그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 의장국이 일본이니까 일본에서 G7 이후에 한국 초청을 받았으니까요. 그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겨서 방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성명까지 함께 그 의견을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공동 성명은 나올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공동성명은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뭐 나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도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더라도 예. 왜냐하면 이게 기시다 총리하고 우리 윤 대통령이 완전히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짧은 만남을 하더라도 금방 결론이 다 나면 사실은 공동성명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해난이 너무나 어려운 주제가 그렇죠. 많죠. 예.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 공동성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봐요. 다른 문제를 차치라도 네. 그 문제에서 서로 협의를 했으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현안들은 일본이 갖고 있는 현안과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게 뭐냐 우리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한국이 여러 가지 그 안보 문제를 하는데 일본이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겠죠. 예. 정보 공유라든지 그다음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한국이 기업이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일본은 일단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일본이 해야 될 현안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을 한국 정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일본도 득점하기가 쉽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서로 국제 정치에서 처해 있는 현실은 비슷하나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은 서로씩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공동 성명을 낼 수 있으면 예. 그만큼 한일이 신뢰를 회복했다는 증거이고 네. 낼 수 없으면 여전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 또 계획되고 있는 외교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조금 뒤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G7 정상회의 이후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과정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빠른 흐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작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런 흐름이 이루어진 것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G7에서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네 가지 흐름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한일 관계가 이전과 똑같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거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또는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면 G7 G7 서미트에서도 한국이 초청될 가능성은 적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일련의 흐름이라는 것은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수순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하나 가지고 굴욕 외교다 또는 외교의 실패다고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외교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국익을 정진시켰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고 그런 흐름이 점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는 네. 외교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예. 오히려 한국의
글로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점차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한미일이 이렇게 공조 체계가 강화하는 거, 이 부분을 두고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북중러와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없지만 어떻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치를 보는데 이전에 냉전 시대는 러시아하고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경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완전히 봉쇄된 서로의 양극 체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 상호전이 우리도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없이는 우리도 살 수 없고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세계가 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한미일 협력을 해서 그것이 신냉전이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용어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토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그 대립과 갈등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이 예. 현재의 외교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당한 외교를 하지만은 중국과 상호전을 해서 서로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겠다라는 예. 것이 현재 외교 정책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네. 중국과의 관계를 그런 의미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가져갈 그 정부는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중국과 대립각을 나타내면서 거의 편짜기 느낌으로 지금 그 나라들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뭐 경제 안보를 우리가 중간에 구분해서 양국을 대했는데 그게 좀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네. 지금 또 G7 G7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가 초청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한미일 회담이 거의 예약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는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정치를 예.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국가의 그런 대결 형태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어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서로 연대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예. 그것에 대한 자유진영의 질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간자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오히려 애매한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예.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은 뚜렷한 가치와 원칙을 지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서로 그것을 양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중국과의 관계는 예. 어려움이 있으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되도록이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과 서로 우호 정진을 위한 그런 그 형태로 나아가고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완화될 거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꼭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이 여기에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예.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예. 예를 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우리 트럼프 시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덤태기를 세운 거 아니에요? 부담 많이 줬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본이다. 일본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 한국과 일본은 같은 위치에서 이 미국의 자기 마음대로식의 여러 가지 예. 주장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는 장면이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호텔을 빠져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발하는 지금 현지 생중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가 그렇게 또 차량 통제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지금 저 호텔과의 용산과의 거리가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공식 환영식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호텔을 빠져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금 현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환영식이 이제 3시 반 그쯤에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통제가 지금 보니까 차량 통제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이후에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정상회담 이렇게 보통 정상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니까요.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이요. 거기서 어떤 의제들인지는 앞서서 저희가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자면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은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제징용 문제,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그 문제들이 사실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일본 측에서는 사과를 몇 번 하느냐 이런 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사과를 언제 했었냐, 다시 말을 번복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지금 화면은 조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있는 숙소를 빠져나와서 호텔에 빠져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바로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도 헤아리는 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도 맞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다시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섰고 언제까지 피해자의 멘탈리티에 서서 일본에게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느냐. 예. 그것은 한국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한국 국민들의 감정은 역시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죄와 반성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가 그것을 뒤엎거나 망언을 통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 진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많았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기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수상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사죄 반성을 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줘서 한국의 신뢰를 사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의 양보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선 초점이 된 것이 답방 형태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얼마만큼 사죄 반성을 할 것이냐 발언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방문이 너무나 이제 짧기 때문에 발언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척도를 알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일본 총리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피해자와 만난다든지 좀 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더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일 전에, 그러니까 3월 중순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물론 외교에서 성과가 있겠죠, 다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50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두 정상이 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성과 부분에서 진전된 건 더 발전시키고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만회가 될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으로는 12년 만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상이 찾은 거는 아베 신조 총리가 5년 만에. 평창을 때 찾은 게 평창 5년 좀 5년 만에. 넘게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일본 정상이 왔으니까 그만큼 기대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거를
기시다 총리가 모를 리가 없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본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일본 언론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일 양쪽의 언론은 기시다가 어떤 사죄의 발언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기시다가 자민당은 예.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자민당 간사장 모태기라는 간사장은 후대에 짐을 지우는 행동을 기시다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이렇게 벌써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의 부담도 늘어났을 거라고 예. 봐요. 그런 의미에서 아쉬운 점은 사실은 지난 정상회담 때 한일 예. 정상회담 때 기시다가 빨리 털고 가는 게 나았다 예.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털었으면 지금도 네. 훨씬 부담이 적고 한국 국민들도 더 환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은 있는데 이제라도 국민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예. 해주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거는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아. 어떻게 하느냐. 예.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본의 수준이 지금의 상황이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으로 아. 체념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거를 붙도와 가지고 예. 이 일본의 양심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목표를 더욱더 설정하는 거지. 상대방이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진행한다고 해서 예. 과거를 덮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미래 협력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하는 것도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 신뢰를 회복하면 일본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과거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마음이 스스로 우려한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보여준 것이 사실은 김대중 오부치, 그다음에 무라야마 다마 이런 것들이었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일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예. 그런 담화들이 나타난다. 예. 한일 관계 나쁘면 절대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협력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네. 미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것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월드컵 공동 그 한일 개최를 했을 때 2002년에 예. 한국 국민들도 일본을 응원하고 일본 사람들도 한국을 그렇습니다. 응원했던 예, 기억이 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일본도 그런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형태의 사죄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뒤에 기시다 총리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환영식 이후에 이제 소인수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할지 그 부분이 또 관심일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한국 국민들의 마음은 그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눈물 흘리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과를 그 제3자에서 그렇죠. 봤을 때도 아 진심 어린 사과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장면이 네.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꿈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역대 총리의 담화를 개성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아베 총리의 담화도 있는데 그럼 아베 총리의 담화를 개성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사실은 현재 우리의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있는 것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아니에요. 한일 파트너십 네. 공동 선언 아니에요. 그 수준의 그 나름대로의 발언 그리고 수위가 나온다면 그것은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예. 절차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의 내용을 그대로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전한 반성과 사죄거든요. 예. 네. 이것을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식민 시대에 우리는 일본은 통전한 반성과 사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예. 그러면 딱 우리가 그러니까요. 원하는 답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예. 그냥 김대중 오부치 이 선언에 그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개성하는 것으로 예. 우리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이것도 기시다 총리로 봐서는 네. 전향적인 표현이다. 아. 네. 이게 우리하고 너무나 인식차가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서울 시내 호텔에서 일지로 쪽 호텔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발했습니다. 곧 이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공식 환영식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제까지는 연이에 비가 꽤 많이 네. 내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비가 그쳐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나면서 날은 조금 쌀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은 날씨, 정상이 만나는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고 바로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번 이어지는 일정이 공식 환영식인데 그럼 궁금한 점이 왜 아베 그 기시다 총리는 시기를 한국 방문하는 정상회담하는 시기를 이렇게 당겼을까? G7 정상들이 만나는 그 모임에서도 한미일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왜 당겼을까 궁금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제가 기시다 총리를 2019년에 정무조사에 자민당의 정무조사회 때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수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나서 이 사람의 박사님 잠시만요. 지금 기시다 총리 차량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군요. 예. 이제 정상이 만나서 공식 환영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코 여사가 내려서 김건희 여사와 지금 만나는 모습이 저 차량 뒤쪽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나누는 장면. 두 정상 부부가 인사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직접 나와서 이 기시다 부부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52일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됐고요. 지금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정상이 만나자마자 환영식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예. 지금 군악대 연주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바로 공식 환영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환영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잔디마당에서 열리고요. 지금 대통령실 현관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잔디마당까지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드카펫을 따라서 나란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렇게 큰 정상을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맞이한 경우가 없는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없죠. 없었죠.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한일 관계에 지금까지 악화를 생각했던 분들은 네. 드디어 한국에서 일본의 총리가 와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의 그 개선의 시작이다. 예.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 환영식이라는 게 외국 다른 나라의 정상이 우리나라에 방문했고 초대 손님을 극진하게 예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나라 상대방의 국민을 대표해서 온 그 정상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있잖아요. 예. 군대에 사회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하죠. 예. 그 이유는 우리가 공격을 한다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군대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 네, 이런 의미로 공식 그 사절은 그렇게 예.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럼 항상 정상들이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군인 그 군인들 사유를 하는 거군요. 사용하죠. 예, 지금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기시다 총리 부부를 영접을 했고요. 예. 지금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의장대도 도열에 있는 모습도 조금 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가 되고 있고 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잔디가 아무튼 되게 그렇게 또 멀리서 저렇게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를 보면서도 새로우면서도 외국 정상 준비 맞이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이 네. 생각보다 그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촉박해서 고심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식 환영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국가가 나오고 있고 이어서 소연수회담, 확대회담 이렇게 네. 순서로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오후에 이루어지고 내일까지 기사 총리가 있다가 내일 오후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일정은 어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시다 총리한테 일단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잠시만요. 지금 이 행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지음을 저희가 같이 들으면서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열을 지금 하는 거군요. 길을 빨간 레드카펫으로 가는 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군요. 예. 그런 것도 하나하나 그 생각과 그런 게 들어가 준비일 텐데요. 의전이라는 게 예. 바로 외교예요. 의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얼마만큼 기분이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만찬에 했을 때 네. 자리에 앉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의전 자체가 예. 준비를 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리고 잘 대접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네, 계속해서 지금 용산. 정도면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현장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기시다 총리 실무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 방문에는 공식 환영 행사를 보통 하지는 않았었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 방일 때 일본 측에 환대 보답을 하고 기시다 총리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환영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 빨간 삼각형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큰 네. 삼각형이 그 한 바퀴를 지금 두 정상이 돌고 사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의장대도 예. 군악대 의장대도 짧은 시간에 준비를 많이 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예. 왜냐하면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한미 정상을 해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예, 정상회담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 어렵다. 이런 상황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무 정상회담이라는 예. 것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셔틀 외교라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기시다 총리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 청사 리모델링 작업을 했는데요. 조금 후에 볼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1층 로비에는 벽면 전체 대형 전광판이 부착이 됐다고 합니다. 예. 2층 복도와 천장, 계단 등도 보수 작업을 마쳤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
새로 단장한 대통령실을 처음 방문하는 외빈입니다. 지금 환영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한일 정상 나란히 1층 로비를 통해서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층 로비는 예전에는 저희가 매일 봤잖아요. 네. 그 도어 스태핑 그 간단한 문답을 계속해서 매일 봤는데 요새는 1층 로비를 본 적이 많이 오래됐네요. 오늘 그 1층 로비에 준비한 게 또 있다니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고 지금은 또 일본 측 같이 동행한 그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상회담,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등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확대 회담 때 두 정상의 발언 조금 뒤에 생중계로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앞서서 이제 센터장님과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회담에서는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이 또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고 걸어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제 비춰지는 모습이 저 입구까지 보이는지 아니면 또 1층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까지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만찬을 하고 친교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는 또 이슈가 된 게 식사 한 번 더 했다. 오므라이스까지 그렇죠.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있던 향수를 또 되새기는 그런 맛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도 숯불 불고기를 대접할 것이다. 청주와 함께 네. 그런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부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과연 또 요리를 즐겨 하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죠. 네. 김치찌개를 잘 만드시니까 아무래도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주는 정상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없었죠. 아마 그게 이제 친교를 하는 거죠. 네. 예. 사실은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족들이 만나서 네. 서로 집에서 네. 그 집에서 여러 가지 대접을 받는 것이 예, 가장 친하다는 의미고 그렇죠. 앞으로도 잘 가자는 의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게 뭐 가능하다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리까지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런 것들이 되면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들이 네. 한국이 이렇게 한대해주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본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그게 무한의 압박이 되는 거죠. 무언의 압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지금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 기시다 총리 부부가 도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나서 공식 환영식이 시작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촉박한 시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그 예측 시간보다 좀 빨리 결정이 돼서 네. 조금 바쁘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공식 환영식 준비하는 것도 좀 시간이 빠듯했을 텐데 저렇게 대통령실 앞 그 넓은 잔디마당에 레드 카펫을 깔고 예우를 좀 기분 좋은 예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조금 전의 화면이고요. 환영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잔디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현관에서부터 잔디 마당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요. 두 정상 레드카펫을 따라서 나란히 또 이동하는 모습 잠시 뒤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기시다 총리 실무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고요. 통상적으로 실무 방문에는 공식 환영 행사를 하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지난 방일 때 일본 측에 환대 보답한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환영식을 준비했다.
대통령실은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현장 모습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그 일반적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식 환영식조차도 네. 실무 방문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게 이런 의사의 표시잖아요.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교는 상호주의죠. 예. 상호주의. 상대방이 우리한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신뢰라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아, 네. 그리고 그 일관성이 뒤집어질 때 예. 사실은 그 신뢰 왜 일관성이 해쳐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예. 그런 것들이 외교 정책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 정책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상들이 상대방을 얼만큼 신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부부 동반으로 항상 만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계속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이제 짧은 일정입니다. 내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기시다 총리인데요. 이제 경제인들도 간담회를 하라고 이렇잖아요. 네. 정상회담 이후의 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보통은 이제 경제인들하고 만나게 돼 있죠. 네. 그 이유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거, 투자 받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기업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 거기서 투자 유치도 하고 이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내일 한일 의원연맹 국회의원들하고 네. 일단 만나고 그리고 경제인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경제 안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제 단체를 6개 경제 단체 만나고 한일 의원 연맹도 함께 마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오갈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한일 의원연맹이라는 것은 예. 사실은 서로의 대화를 하는 창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한일 의원들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교류를 해야 되고 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서로 세팅하면서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에 있는 한일 의원연맹의 분들하고 만나서 예. 신뢰를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아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만남으로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의가 도쿄에서 열리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네. 그럼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오고 한미일이 다시 그렇게 만나게 3자 정상이 또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나올 주제, 거기서 얘기될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기시다 G7에서는 사미트 G7 정상회담에서는 네. 주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예. 기본적으로 기시다의 기본 총리의 생각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도 사실은 북한 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네. 그것은 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이 동아시아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예. 이제 이런 문제도 서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만날지 그 이후에 만날지는 모르겠으나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 발표 내용도 저희가 함께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G7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외교를 바라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가면은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복원을 했고 정상화를 시킨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인 또 동참자로서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예.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관계 속에서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 속에서 민주주의의 역할, 민주주의 그룹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쿼드 문제라든지 인도태평양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인수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소인수 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 포함해서 몇 명이 정말로 핵심 참모 한두 명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가장 현재에서 북핵 문제라든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확대해서 네. 확대 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인 이야기, 여기서 방향성을 설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